안녕하십니까. 합격의 법학원 감정평가사 경제학 ABC 경제학 소호승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본래 여러분들 그 강의 계획에는 우리 인문 강의하고 그 다음에 기본이론 하고 바로 이제 기출 문풀 객관식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 파이널 하잖아요. 그런데 중간에 그 기출 때 다른 객관식 때는 여러분들한테 그 감정평가사 문제만 풀어주진 않고 여러가지 문제를 좀 보면서 그 단계를 밟아보는 수업을 합니다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나는 기출 문제를 좀 집중적으로 좀 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세요. 그래서 기출 문제만을 위한 강좌를 제가 하나를 만들었어요. 그래서 그걸 이제 기출의 역사라고 하는 강의를 제가 만들었고요. 이번 시간은 그 기출의 역사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이거 수업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얘기를 조금 먼저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잖아요.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. 근데 이제 뭐 제 교재도 그렇고 뭐 다른 또 자세한 교재들도 있고 경제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실 때 좀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고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물론 우리가 이제 경제학 공부는 약간의 눈치 게임입니다. 예를 들어서 내가 1부터 10까지의 숫자 중에서 먼저 숫자를 부르고 일어나는 거냐, 그러면 10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든 일어나려고 하겠죠. 그런데 그 범주가 주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 그럼 그냥 맹놓고 있는 거예요. 맹놓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약간 이제 쌩쌩하시고 대학교 바로 들어가시고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연세가 있으시고 직장을 다니시다 공부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경제학이라는 걸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 꽤 많아요. 왜냐면 전공은 좀 다양하고 특히 문과에 가시는 분들 중에서 수학이 싫어서 문과에 오신 분들도 꽤 많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들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만들게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해당 시험이 어느 정도까지 수준을 물어보느냐라는 것이에요. 물론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먼저 보셔도 되고 기본 강의 들은 다음에 이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객관식 들은 다음에 여기 들으셔도 돼요. 근데 객관식 들은 다음에 여기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. 왜냐면 문제가 겹칠 테니까. 근데 중요한 게 답을 외우시면 안 되고요. 특히 경제학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은 똑같아요. 근데 문제를 내는 패턴이 각 시험마다 조금 다른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40문제잖아요, 우리가. 그 40문제짜리를 통째로 풀어보는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다.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주로 나오지만 40문제를 내다 보면 쉬운 것도 한 10개 내고 그 다음에 뜬금없는 것도 한 2개 내요. 근데 우리 감정평가사 1차 같은 경우는 평균 한 80점 정도 맞으면 여러분들 합격에 지장이 없거든요. 지장이 없어요. 1차 합격에는. 우리 2차는 없으니까 뭐 주관식이나 이런 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. 그래서 객관식을 푸는 요령은 결국 객관식이 해당 시험에 우리 감정평가 시험에 어떻게 나왔는가를 점검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따라서 그 세팅을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드리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강의를 만든 거예요. 이 강의를 만든 거예요. 그래서 해당 시험에 맞는 공부를 하자라는 개념으로 낸 겁니다.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하자 이겁니다. 실제 시험 문제.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 그 강좌 페이지에 제가 시험 문제를 고스란히 올려드릴 거예요. 고스란히 올려드릴 거고. 그래서 이제 어디냐. 12년부터 최근까지 다 할 거예요.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전 것도 할 거예요. 근데 그 전 거는 조금 너무 좀 이상하더라고요. 그래서 12년부터 이제 제공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실제 시험처럼 응시하라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실제 시험처럼 응시하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타이트하게 잡으셔야 돼요. 그러니까 특히 1차 같은 경우 경제학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다른 거에 좀 밀려버리면 좀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으니까 타이트하게 뭐 40문제면 30분 뭐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잡으셔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고 먼저 풀어보시고 해설을 듣는데 해설을 먼저 받아 적진 마시고요. 이렇게 쭉 보시면 돼요. 쭉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다시 한번 해설을 보시고 안 풀리는 것만 그런 식으로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들 것이 돼 있을 거다.
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걔가 이제 손글씨 해설지라고 해서 자세하게는 쓰지 않아요. 자세하게는 쓰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, 답, 그리고 해설 같은 경우는 제 카페, 네이버 카페 ABC 경제학을 치시면 거기에 제가 지속적으로 다 올려드릴 거예요. 문제며 기출문제, 해설지며 다 올려드릴 거니까 거기 참고하시면 됩니다.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공부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요 강의의 특징이 뭐냐? 실제 기출문제입니다. 그러니까 뭐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, 안 나왔어요 개념이 아니죠. 그냥 우린 감정평가사 문제를 갖고 푸는 거기 때문에 실제 기출문제고요. 두 번째는 난이도에 맞춰서 상세한 해설인데 너무 깊게는 안 할 거예요.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이 문제를 푸는데 먼저 답이 보이느냐 라는 거 그걸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을 설명을 하겠다. 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빠르게 푸는 팁들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문제가 패턴화가 돼 있어요, 다.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, 객관식 갔다가 여기 오시면 더 편한 게 거기에서 패턴화가 돼 있는 걸 공부하고 오시면 엄청 편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이라는 것은 자꾸 수학이 아니다. 수학처럼 뭐 이 문제가 원하는 바를 내가 상상하고 이게 아니고 A라는 주제가 있으면 A라는 주제의 말문제, 계산문제가 다 딸려 나오는 거예요.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해드리겠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저는 윤회란 단어, 또 이게 불교 아니에요. 불교 아니고 이제 기독교는 부활, 불교는 윤회인데 이 말이 뭐냐면 제가 기본 강의를 할 때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하나가 있어요. 뭐냐? 경제학에는 판례가 없다. 추가되는 게 없어요. 그러니까 옛날 이론이 지금이나 그때나 쭉 나오니까 그 패턴화, 문제를 외우시라는 게 아니에요. 문제를 외우시는 분들은 문제가 숫자만 바뀌어도 못 풀어요. 그게 아니라 문제의 주제에 맞는 답을 찾는 연습을 하시면 특히 기출문제로 하시면 그런 문제 유형이 익숙해져서 실제 시험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거다.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새롭게 만든 겁니다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같이 점검하시면서 우리 함께 1차 경제학 때문에 떨어지는 일 없이 합격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노력을 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강의에서 뵐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